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 성교육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죠. 우리 때는 제 기억에 학창 시절에 이제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성교육인지 잘 몰랐고, 일단 선생님이 갑자기 남학생들은 다 나가 있어. 그래서 운동장에 놀고 있고, 이제 여학생들만 남겨놓고 무언가를 교육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학교는 없을 거고요. 보통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면 이제 학년별로 담임교사 수업 중에 뭐 한 15차시 정도 성교육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복원 시간은 별도로 고학년 위주로 17차시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교육 과정상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뭐 15차시, 17차시 이렇게 온전히 잘 준비돼서 이루어지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교과 수업 시간에 어떤 통합 형식으로 살짝 언급하듯이 지나가는 것으로 실행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나마도 학교 보건 선생님이 이제 관련 교육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수업을 추진하거나 이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 이상 무척 부족한 상태로 학교에서는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자, 아이들의 성교육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1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유치원부터 하면 더 좋습니다. 자녀의 나이 발달 과정에 맞춰 그 수준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가 뭐 4학년, 5학년 이제 생리를 시작하면서 그때 갑자기 성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그 시기부터라도 하는 가정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더욱 좋은 건 1학년부터 초등 시기로 보면 1학년부터 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1, 2학년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성교육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저학년에게는 스토리텔링이 효과가 좋죠. 그렇다고 뭐 아이를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든지 엄마 배꼽에서 나왔다든지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는 버리시는 것이 좋고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서 알아보자고 하면서 이제 성교육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아요. 평소에 자녀에게 동화책을 자주 읽어주신다면 어느 때는 이제 성교육에 관련된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거죠. 직접 서점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요즘에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고요. 뭐 몇 가지를 추천을 드리면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그런 책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계속 최근에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서점에 가셔서 살펴보시고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설명도 덧붙일 수 있고요. 어머님들이 특히 아들을 둔 경우에 이걸 어떻게 성교육을 시작할지 또 해야 할지 좀 난감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자녀가 한 4학년이나 5학년쯤 되면 엄마가 직접 생리대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들인데 왜 생리대 사용 방법을 알려주죠? 이런 겁니다. 우선 여학생들의 생리 현상을 남학생들이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임신 과정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성이 생리 과정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5, 6학년 남녀 학생들이 모두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생리대 사용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대한 관련 에티켓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전에는 여학생이 실수로 가방에서 생리대를 떨어뜨리거나 하면 이제 남학생들이 이걸 뭐 발로 차버리거나 뭐 들고 뛰어다니면서 놀리거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학생들의 그런 고충을 알게 된 후부터는 오히려 남학생이 야야 중요한 걸 깨끗하게 잘 보관해야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주워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런 염려도 드실 것 같아요. 이제 같은 학년이라도 이게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뭐 조숙한 반면 또 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이도 있을 텐데 이게 괜히 성교육을 잘못했다가 아이들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게 아닐까. 실제로 그런 경우도 빈번합니다. 뭐냐면 같은 반이라도 아이들마다 이제 편차가 커요. 근데 단체로 교육을 하다 보면 오히려 뭐 모방이나 흉내 또는 놀림으로 이어져서 교육을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교육에 있어서 특히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정말 세심하고 또 전문가적인 역량을 지닌 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외부에서 성교육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했는데 이제 강연 후에 이건 뭐 교육이 아닌 거의 장난으로 아이들이 이어져서 상황을 수습하느라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교육청에서 제시해주는 어떤 성교육 전문가 인력 풀에서 이렇게 강사를 초빙하고 하는데 정말 초빙하는 이 강사분이 초등교육에 맞는 전문가인지에 대한 어떤 체크나 관리가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머님들이 그냥 또래 친구들을 몇 명 모아서 소규모로 이제 사교육을 통한 성교육을 진행하는 실정이기도 하죠. 자, 다시금 덧붙이지만 뭐냐면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내용 및 단계부터 직접 교육하시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초등 시기에 성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 학부모님들이 잘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그럼 혹시 선생님 그 피임 방법 같은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피임 교육은요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해야 된다, 중학교 1학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학년으로 기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우리 아이가 생리를 시작하면 또 우리 아이가 몽정을 시작하면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신체적으로 임신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면 교육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그 통계에 따르면 전국 그때 아마 21년도 기준입니다. 약 800여 개 학교 5만 5천 명 학생 중에서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의 평균 시작 연령이 14.1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라는 거죠. 평균이니까 그것보다 늦은 것도 있고 그것보다 이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관계 경험 비율은 19년 통계에 따르면 이제 같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 19년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5.9%입니다. 100명 중 6명 정도는 성경험 또는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피임 교육은 단순히 청소년의 임신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성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피임 방법까지 알려줄 정도면 이렇다고 보는 겁니다. 성교육에 대한 거의 모든 걸 다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죠. 성교육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의 다름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징, 그리고 관련된 위생교육도 있고요. 또 성관계, 임신, 성병 예방, 뭐 성추행, 성폭력 예방 등 교육 범위가 꽤 폭넓습니다. 중학생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신체적으로 임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뭐 초등 고학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성교육은 초등 시기 졸업 전에 상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안내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초등 시기 벌써 알려줄 필요가 있나 하면서 지나가거나 또 중고등학교 시기는 결국 뭐 입시 공부에만 집중해라 하면서 뭐 학교에서 기껏해야 1년에 뭐 2, 3차시 정도 90분 정도 교육하는 걸로 성교육이 대체되기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20대 성인이 된 후에 거의 아무것도 교육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죠. 성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일단 교육 계획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관련된 교육에 전문가적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필수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성교육 시간 수를 늘리고 성교육 강사의 역량을 높이는 거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가정에서 보호자가 직접 교육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는 거의 성에 대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만 그냥 성교육을 받았다.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이성 관련 또는 성 관련 고민을 보호자에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너무 어색하니까요. 한 학교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보건선생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성교육이 부족합니다. 가정에서의 성교육 꼭 필수이고요. 가정에서 성교육할 때 유의사항 첫 번째, 일단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교육을 미루지 않는 것.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이걸 뭐 표면상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머뭇머뭇 시작을 못 하신다는 건데요. 자꾸 성교육을 미루거나 적당히 넘어가려 하시지 말고요. 관련 교재, 책 찾아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둘째로 성교육은 모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호한 표현들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지식을 갖게 해주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교육은 학교 교육만 의존하기보다 부모에 의해서 받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부모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제 자신이 어른이 되는 과정을 인정받는다는 효과가 있어요. 이는 자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성교육을 하면 되나요? 저학년부터 성교육을 해왔다면 자연스러우시겠지만 거의 성교육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학년 부모님은 더욱 어려워하실 텐데요. 고학년의 경우도 저학년 학생들처럼 성교육 관련 도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저학년과는 달리 저학년은 스토리텔링처럼 말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에 애쓴다면 고학년은 책을 읽으면서 자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과정이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적절한 교재를 적용해 주고 혼자 읽는 시간을 줘도 되고요. 책을 읽은 후에 자녀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그리고 진솔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돼요. 5, 6학년 학생을 위한 성교육 서적 하나 추천을 드리는데요. 성교육 상식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사춘기 몸의 변화부터 어떤 생명의 탄생, 어른이 되는 준비 과정 등 성교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을 기본부터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교육 꼭 필요한데 이제 우리의 어떤 문화가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채로 사실 성장해 왔잖아요. 그리고 뭐 아는 채 모르는 채 해온 것도 있고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그리고 일단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성교육 교육이 무척 필요하다는 것 다시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